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 설비 과목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배전선로의 결선 방식과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것인데, 오늘 배우는 부분은 전기 설비에서도 아마도 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계산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 해서 뭐 어려운 계산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그 정도. 근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 공식이 좀 원리는 간단하니까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풀어보는 거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들으면 되겠다. 자, 동희야, 배전선로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 전봇대 같은데 흐르는 그런 전기를 말해.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공급 전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공급 전력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선이 몇 가닥이냐에 따라서 한 선당 공급 전력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전력비 같은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전선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급 전력을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그에 대한 무게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공급 전력비나 전선 중량비 같은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전압이나 전류 같은 것이 모두 이제 일정할 때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야. 단상 이선식이 결국에는 기준이 된다. 자, 단상 이선식이라면은 뭐 색다를 게 없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20V 있잖아. 이게 다 단상 이선식인 거야. 그러면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단상 3선식도 있고, 그리고 삼상 같은 경우에도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 이렇게 총 4가지 전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상 이선식 같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20V. 그리고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동의는 본 적이 없는데 오빠도 가끔 가다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어.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그 3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면은 단상 3선식이라 해서 이거는 재밌게 110V도 쓸 수 있고 220V도 쓸 수 있게 돼 있어. 되게 특이하지? 왜 그런지 알아? 모르겠어. 옛날에 우리나라는 110V를 썼다가 이제 점차 220V로 승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110V로 나오는 제품도 있고 220V로는 그 뒤로 나오게 됐거든. 그럼 그거에 맞게 전압을 딱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110V로 쓸 수 있게 하기도 하고 220으로도 쓰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제 프리볼트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 자체에서 전압이 뭐 110이 오든 220이 오든 뭐 다 쓸 수 있게 많이 만들어.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이렇게 전압 자체를 110으로 공급되는 콘센트를 갖다 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220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손쉽게 이렇게 결선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오빠도 이렇게 이제 그 현장 나가다 보면은 가끔 그런 전화가 와. 그 좀 전기가 110V가 있는데 요즘 안 쓰니까 좀 죽여주시고 220으로 바꿔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가정집보다는 이제 뭐 편의점 같은 큰 상가나 아니면 공장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지. 그래가지고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이 있는데,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델타 결선으로 이거는 삼상이긴 하지만은 220V 이렇게 되고,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는 380V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 물론 이제 실제로 쓰이는 어떤 그 전압 같은 거는 좀 다르기는 해. 여기에서 이제 루트 3을 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큰 이런 전력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전압계로 이렇게 전압을 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가지고 단상 2선식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회로를 보자. 단상 2선식,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금 코일 같이 똘똘 감겨 있는데 이쪽을 이제 전압이라 보고, 이쪽 네모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부하라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그동안 전력 P 있잖아. P는 VI. 열심히 외웠던 게 바로 단상 이선식 기준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때 공급 전력 중에 한 선당 공급 전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2분의 1 VI라는 공식을 써. 왜 2분의 1을 앞에다 넣는지 알아? 이선식을 1선당으로 바꾸니까 2분의 1. 이야, 우리 동이
벌써 이제 전기 기능사 다 됐어. 어떻게 이걸 잘하지? 맞아. 이선식이니까, 즉 두 가닥의 선이 있으니까 전력이 VI라 그러면은 한 가닥당 절반의 전력을 가져간다 해서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한 선당 공급 전력비와 전선 중량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지만 단상 이선식이 기준이 된다니까 따로 어떠한 수치로 표기할 수는 없어. 즉 베이스라 이거라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단상 3선식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있어. 그래서 이 가운데에 지나가는 선이 중성선이라 그러고 이쪽 양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압선 같은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 전압선과 이 전압선에 이렇게 양쪽으로 전압을 재면은 220V가 나와. 반면에 중성선과 전압선 이렇게 재거나 이렇게 전압을 재면 110V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따는 거에 따라서 110도 쓸 수 있고 220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이 단상 3선식을 써냐? 아까 말했듯이 전압이라는 것을 쉽게 110 아니면 220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공급 전력 같은 경우가 더 높아. 얼마나 높냐? 바로 단상 2선식보다 무려 2배나 더 높아. 그래서 단상 3선식의 공급 전력은 P는 EVI.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러니까 2배나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한 선당 공급 전력 같은 경우에는 단상 3선식, 즉 세 가닥이니까 3을 나눠주는데 애초에 공급 전력이 2배 많으니까 3분의 2 VI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선당 공급 전력비, 전력비야. 이건 비율에 대한 개념인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단상 2선식보다 전력을 많이 공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알다시피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건 맞지만은 결선 방식에 따라 이러한 비율 같은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간단해. 한 선당 공급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두는데, 분모로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단상 2선식이 기준이라 그랬잖아. 단상 2선식을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써. 단상 2선식의 공급 전력 대비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단상 3선식의 공급 전력비,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은 단상 2선식의 공급 전력이라는 게 뭐냐? 바로 2분의 1 VI였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상 3선식의 공급 전력비 같은 경우는 바로 극한 아래에 있는 3분의 2 VI. 그치? 바로 이거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번분수니까 안은 안대로 곱해주고 밖은 밖대로 곱해줘서 안대로 곱한 것은 바로 분모 처리. 3 곱하기 1은 3분의 4. 그치, 3분의 4. 그리고 VI는 서로 지어지겠다. 그러면 3분의 4를 소수점으로 표기를 하면은 뭐 이게 이제 무한 소수기는 하는데 1.333334 해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1.334 혹은 1.33 이 정도가 바로 한 선당 공급 전력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전선 중량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도 묻는 문제가 나와. 그렇다 해서 이걸 일일이 계산하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 나온 결과의 수치를 갖고 묻는 문제가 많은데 이건 좀 복잡해. 막 제곱도 나오고 뭐 좀 복잡해 갖고 오빠가 굳이 이걸 풀이 과정을 우리 기능사께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알려주진 않는데, 이 수치 같은 것은 잘 기억해 두자. 바로 37.5%, 8분의 3.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앞으로 나오는 것도 다 같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왜냐? 딱 객관식으로 내기 좋지 않아? 그래서 외우는 게 좋겠다 싶고, 3상 3선식으로 가볼게. 3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그 상전압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공급 전력을 구하는 게 좋아. 그래서
똑같이 P는 VI인데 삼상이니까 누트 3을 곱해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V라는 게 결국에는 상전압이라고 할 수 있는 E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전압은 220V지만은 실제로 누트 3을 곱하게 되면 380V가 되거든. 어쨌든 그래서 삼상이면 무조건 누트 3을 곱한다. 대신 이 삼상 3선식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V 대신 E 상전압을 쓰게 되고, 그리고 한 상당 공급 전력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왜냐? 일단은 삼상 3선식이니까 선이 세 가닥이지. 그래서 분모는 세 가닥으로 해주고, 그리고 공급 전력이 뭐야? 누트 3VI잖아. 그러면은 이 공식을 이렇게 잘 봐봐. 바로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한 선당 공급 전력비 앞서 오빠랑 구했을 때 바로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단상 2선식, 그리고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삼상 3선식,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놓고 서로 계산하게 되면은 1.15라는 수치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고, 전선 중량비는 일단 외우세요. 4분의 3 75%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상 4선식,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V라는 전압은 그대로 V, 즉 선간 전압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전압계로 찍으면 380V가 나오지만은 실제 공급 전력은 누트 3에 380을 곱하니까 660V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 거꾸로 말을 하면은 단상 2선식 대비 삼상 4선식이 3배나 더 많이 공급 전력을 할 수 있다 이게 돼. 왜냐? 여기에서는 220V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660V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한 성당 공급 전력 같은 경우에도 총 4선식 4가닥이니까 분모로는 4, 그리고 누트 3 VI 이렇게 또 계산하면 되고, 한 선당 공급 전력비 또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분모로 놓고 여 앞에 나온 이것을 4분의 누트 3을 분자로 나가지고 계산하면 0.866 해서 2분의 누트 3. 그리고 전선 중량비 같은 경우는 33.33.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방금 전에 오빠가 그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를 더 3배 더 전력 많이 공급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에 그만큼 3배 더 많이 든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써도 된다. 전선 자체의 무게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단상 2선식에서 전선 자체가 12가닥이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가닥만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물론 이제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위 말해서 구리의 양, 동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런 문제가 돼요. 다음 중 가장 경제적인 배전선로의 결선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여기에서 가장 낮은 값, 즉 33.3%의 삼상 4선식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에 보면 고압 말고 저압 쪽 있잖아. 거기를 삼상 4선식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배전선로의 표준전압의 변동 한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전압계를 딱 재보면은 이 전압계가 액정이 있는 경우는 수치가 계속 변해. 계속. 110V라고 하더라도 110V 딱 고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씩 미세하게 막 숫자가 바뀌어. 그리고 220V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한 215V가 나오는 거 하면 어디 가면은 뭐 229V가 나오고 조금씩 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변압기로부터의 이제 거리가 멀수록 조금씩 전압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해서 너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즉 110V 같은 경우는 110V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V, 즉 104V부터 116V까지는 정상, 그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220V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라는 거는 207V부터 233V까지는 정상 이렇게 보고, 380V는 아예 10%, 즉 38%가 오차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때는 변압기에 탭 변환을 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한전 그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 실제 탭 스위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만져주거나 아니면은 전압이 너무 안 나온다 하면 약간 이제 승합,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승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전기기 마지막으로 배웠던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걸 이용해서 전압을 유지 전압, 즉 이 오차 범위 안으로 맞춰줘야지 전자제품 쓰는데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설비 불평형률에 대한 강의를 해줄게. 이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실무에서도 활용이 되는 건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 자,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중성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빠가 예전부터 종종 했었을 거야. 그래서 오빠가 항상 그 중성선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잘 쓰는 그 마크가 있어. 바로 그렇지. 유명 브랜드지. 자동차 브랜드인데 바로 이렇게 Y결선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중성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닥의 선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빨간색으로 오빠가 힘을 표시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게 힘을 당겨.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만 힘을 당겨.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힘을 당겨.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성점이 이 정도 이동을 하겠지. 즉 중성점이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흐트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성선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세 가닥의 전압선을 모두 다 똘똘 뭉쳐버리면 즉 그 가운데로 결선하게 되면은 본래는 전압과 전류가 제로지만은 실무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 부하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흩어지는데 문제가 뭐냐?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버린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렇게 많이 중성점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만큼 전압이 생기는 거고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됨으로써 중성선 자체에 과전류가 생기게 되고 중성선이 심하게 과전류가 되면은 단선 같은 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중성선이 Y결선에서 탁 끊어진다 그러면은 220V로 공급받던데 순간적으로 380V가 확 들어가면서 망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의외로 이게 현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 중성선 같은 경우를 제대로 이렇게 접속을 안 한 상태로 삼성을 공급하다가 조명 같은 게 다 220V인데 전기를 넣는 순간 380V가 확 들어가가지고 조명들이 다 그냥 뻥뻥뻥뻥 터져버리고 난리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선의 평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 같은 것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설비 불평형률이야. 즉 불평형, 평형 상태가 아닌 건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는 전기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그 실기시험, 즉 이걸 직접 이렇게 계산해서 딱 적어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크게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 또는 삼상 4선식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먼저 이론적인 것부터 오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중성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 개폐 시 전압 불평형에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극이 동시에 개폐하는 걸로 시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빠가 앞서 단상 3선식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전압 차이가 좀 나. 대표적으로 A와 N, 즉 A선과 N 중성선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면은 바로 110V가 나와. 그런데 A와 B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220V가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결선을 통해서 110V 또는 220V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동시에 세 개의 극이 움직여야지 거기에 맞게 딱딱 움직여. 근데 예를 들면 중성선이 좀 굼떠 늦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딱 올리는 순간 이 중성선과 같이 물려있는 게 110V잖아. 이쪽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220V가 인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냐? 중성선이 늦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동시에 개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고 그리고 중성선에는 부하 불평형이 일어난 중성선 단선 시 부하 양측 단자 전압에 심한 불평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말고 동선으로 직결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앞서 오빠가 말했잖아. 이 중성선 자체가 결국에는 110V를 공급하는데 핵심인데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전류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요게 톡 끊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110V를 공급하는데 핵심인 중성선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혹은 220V가 그대로 인가가 돼가지고 역시나 고장을 낼 수 있지. 그리고 이게 좀 말이 애매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맞아. 배선 차단기나 이런 누전 차단기 같이 그 차단기 자체가 중요한데 옛날에 그 퓨즈를 이용한 커버 라이프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 말이 맞아. 왜냐? 그 커버 라이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보면은 이제 그 납 같은 걸로 이렇게 전선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열을 많이 받으면은 딱 끊어지는 구조로 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전기화재를 방지하다 그랬는데 지금 중성선도 열을 많이 받으면 톡 끊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를 동선, 즉 일반 구리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라 그랬던 거야. 구리선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 기준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외워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성선에다만 이렇게 동선을 연결해야지 실제로 그 전압선이라고 할 수 있는 A선과 B선 같은 경우도 계속 동선으로 이렇게 커버 다이프 스위치 연결하게 되면 진짜 과부하로 열이 많이 발생해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가 나지. 그래서 중성선에만 동선으로 직접 연결하라 그런 이야기고, 저압 수전의 단상 3선 신군 중성선과 각 전압축 전선 간의 부하는 평형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까 말했잖아. 이 벤치마크. 가능한 고르게 이렇게 나눠서 부하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설비 불평형을 계산해서 40%까지는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단상 3선식의 설비 불평형률의 기준은 바로 40%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정말 객관식으로도 내기가 좋아. 그럼 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설비 불평형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총 설비 용량의 2분의 1분의 중선선과 전납측 선 간에 접속된 설비 용량의 차. 이게 바로 40%를 초과하지 않게 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오빠가 여기 지금 보이는 그 결선을 보면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려줄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먼저 분모부터 우리가 계산해보자. 총 설비 용량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설비 자체의 용량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H라고 써 있는 게 이제 보통 전열이라고 많이를 해. 뭐 이제 실제로는 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전열, 그리고 M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 M이라고 생긴 것을 모터, 즉 전동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동아, 뭔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쉽게 잘 모르겠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킬로와트 개념이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거 헷갈리기 딱 좋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잘못 계산해서 열심히 계산했다가 틀리시는 분도 많아. 피상 전력 기준. 그러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뭐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로 꼬아내는 안 되는데 그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급에서는 이 피상 전력 대신 그 유효 전력을 이렇게, 즉 킬로와트를 이렇게 넣고 피상 전력으로 알아서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효 전력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단서가 없으면 역률이 있을 거야. 유효 전력에서 역률을 나누면 그게 피상 전력이 돼.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자. 피상 전력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설비 불평형률 먼저 분모부터 보자. 총 설비 용량 이걸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1kVA, 0.9kVA, 0.5kVA, 0.5kVA, 0.9kVA, 그리고 마지막으로 5kVA. 이렇게 총 6개의 설비가 있어. 이걸 다 더해준다. 1 더하기 0.9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0.9 더하기 5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계산해 보는데 이 분자의 계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 각 선간에 접속된 총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중성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어떻게 걸려 있냐 그걸 갖고 최대와 최소의 값을 찾아서 그것을 빼주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A, N, B를 보면은 1, 0.9, 0.5 이렇게 세 개의 설비가 물려 있고 B, N을 보면은 0.5와 0.9 이렇게 두 개가 물려 있어. 그럼 딱 봐도 A, N이 1kVA 정도가 더 높겠지. 즉 이게 최대가 해당하는 거고 이 아래쪽이 최소가 해당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앞서 말했듯이 최대에 해당하는 게 A, N, B 즉 1 더하기 0.9 더하기 0.5 이게 바로 A와 N에 해당하는 거고 최대값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에 해당하는 걸 빼준다. 그러면은 0.9 더하기 0.5 이게 바로 B와 N의 결선인 거고 이거는 최소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곱한 건데 불평형률이라는 것은 레이셔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걸 미리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22.73%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부하를 평형되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잘못된 시공일까? 잘 됐을 것 같아. 왜? 40% 아래잖아. 그래, 맞아. 40%를 넘지 않게 썼다 이거잖아. 그리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계약 전력이 5kW 미만, 즉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전기를 쓰는 게 다 크지가 않아. 우리 뭐 가정집에서 전기 많이 쓴다 하더라도 실제 공장 같은 데 비하면 턱없이 적게 쓰잖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겠지만 벌써 뭐 5kVA짜리 전열도 있고 막 이런 거가 아닌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전열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역시나 평형을 얻지만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설비 불평률이 40%를 초과해도 된다. 이건 예외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금하게 전기를 쓰는 거는 이 불평형을 굳이 안 맞춰도 되는데 이제 계약 전력이 5kW 이상 그렇게 되는 일반적인 곳에서는 이 40% 이내까지는 맞춰주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22.73%니까 이렇게 결선한 것, 즉 여기에 대한 설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형을 맞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3상 3선식과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요해. 실제로도 오빠가 이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걸 잘못 맞춰가지고 중성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차단기가 이를 인지해서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럴 때는 각 부하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걸려 있는지 이게 전류기를 통해서 보고 심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그쪽에 물려 있는 그 차단기 중에 단상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딴 데에다 물려주는 식으로 바꿔주면 돼. 그런데 이거는 단상 3선식보다 좀 기준이 더 까다로워. 즉 설비 불평형률을 30% 이하로 맞춰달라 이거야. 단 예외 조항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예외 조항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겠잖아.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설비 불평형률이 30%가 초과가 가능한 경우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먼저 저압 수전에서 전용 변압기를 수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한전에서 보통 이제 저압으로 이렇게 전기를 보내주는데 한전 자체에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30% 이하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시공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가 변압기를 갖다 놓고 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어차피 한전에서 뭐 책임질 놓고 니들이 알아서 책임질 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가용 수전 설비를 갖출 때는 상관없고, 두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수전. 한전에서 고압 즉 22,900V로 어떤 수용가한테 전기를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변압하게 냅두는데 이럴 때 경우에는 단상부하 220V 즉 3상이 아닐 때는 100kV 암페어 이하까지는 이렇게 설비 분평형을 30% 넘게 써도 된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3상 3선식과 3상 4선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상으로 이렇게 전기를 받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을 두려고는 안 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수전을 할 때 단상부하의 용량이 최대와 최소차가 100kV 이하인 경우, 말 그대로 최대와 최소의 전력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그만큼 삼상부하 즉
한전에서 공급하는 측에서도 설비 불평형률이 그렇게 심하게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특고압 수전에서 100kV 이하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역부위 결선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굳이 이렇게 30%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뭐라 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 외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걸 맞춰줘야지. 가장 중요한 게 전기를 온전하게 쓸 수 있어. 이게 불평형이 심해지면은 결국 중성선의 차단기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전기를 온전하게 못 쓰거나 아니면은 따르게 전압이 인가가 되는 일이 생겨져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라 이거야. 그리고 3상 3선식이고 3상 4선식이고 이 설비 불평형은 오히려 단상보다 더 쉬워. 자 보자. 역시나 이것도 볼트 암페어, 즉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갖고 이런 거는 정말 함정에 빠뜨리기가 좋은 문제야. 그래서 분모로는 총 설비 용량의 3분의 1, 그리고 분자로는 각 선 간에 접속된 총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총 설비 용량이란 거나 앞서 우리가 단상 3선식에서도 계산을 해봤지만은 전부 다 더해주면 돼. 단 피상 전력으로.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2kVA, 3kVA, 0.5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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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VA,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5.2kVA가 돼. 왜냐? 피상 전력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3007로 계산했다 그러면 틀려. 이런 함정 같은 거 잘 해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해보자. 2 더하기 3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3 더하기 5.2. 자, 전부 다 더하면은 몇이 나오냐? 9.5에다가 5.1을 더하니까 14.7이 되겠네. 자, 이게 바로 분모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분자를 구하는데 이 분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뭔가를 먼저 찾아봐. 가장 큰 숫자가 딱 보니까 5.2가 가장 크네 하는 생각이 들 거야. 자, 5.2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가장 크다. 그치? 5.2 그리고 가장 작은 거, 즉 최소가 뭐냐 했더니 0.5가 가장 작네.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차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주고 0.5를 이렇게 해준다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바로 계산하냐? 아니야. 왜냐? 바로 총 설비 용량의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14.27에서 3분의 1을 곱한 것. 자, 조금 식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14.7에서 3분의 1 이렇게 하고 5.2에서 0.5를 빼면 뭐야? 4.7이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따다다다다닥 두드리니까 몇이 나오느냐 하고 봤더니 49분의 47이더라 이거야. 자, 49분의 47 이대로 그냥 쓰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이거는 보통 이제 또 우리가 소수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나오는 값이 0.9591. 하지만 이대로 쓰면은 안 돼. 앞서 말했지만 이거는 레이셔, 즉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100 하면은 나오는 값이 95.91. 자, 그러면은 이거는 설비 불평형률의 기준인 30% 이하를 하는 것에 어긋난 거야. 즉 불평형이 굉장히 심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얼핏 눈으로 봐도 느껴지는 게 중성선과 비상 같은 경우 물려 있는 게 다 합해봐야 1kVA야. 그런데 여기서 A상과 중성선을 둘 다 같이 합한 거 봐봐. 2kVA, 3kVA, 0.5kVA 다 합해 5.5 차이가 많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 3kVA 같은 거를 이쪽으로 물려주는 식으로 좀 조정을 해갖고 불평형을 낮춰줘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그 기술자들이 3상 이상의 그 전력 설비를 갖추고 나서도 부하를 전부 다 풀부하로 이렇게 돌렸을 때 암페어 값을 확인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조정을 해주는 것도 일의 하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래.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야.
좋아.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제 전기 설비도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조금 더 실무하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좀 스피드하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 것을 쑥쑥쑥쑥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그래. 그만큼 이제 이 전기 설비 과목도 끝나가는 거니까 좀만 노력하면은 기능사 합격이 내 손에 들어올 거다. 알겠어.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하나 둘 셋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파이팅!